최근 들어서 스테픈에 관련된 블록체인 뉴스가 자꾸 떠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만드는 암호화폐고 그동안 운동보상 화폐들에게 경중을 울리는 것 같아서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작품들이 NF화 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감흥이 오지 않았고 온라인에서 디지털로 대충 그린 그림들이 몇 억씩 팔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NFT도 끝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스테픈은 NFT의 한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스테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픈 토큰은 솔라나 코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스테픈 코인이라고 하면 그 GMT라고 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화폐가 두 개라서 하나는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나머지 하나는 뭐 외부에서 거래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거버넌스를 위한 코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스테픈 내에서 뭐 게임 화폐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토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저도 왜 두 개를 만들었는지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GMT는 60억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GST는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한 화폐지만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템을 만들곤 할 때 토큰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뭔가 예를 들어서 리니지를 하게 되면은 아데나 같은 거를 주게 되잖아요. 근데 아데나 물약을 사거나 뭐 아니면은 뭐 장비를 어떤 무기 주문서에 사서 장비에 바르곤 할 때 아데나가 사라지는 것처럼 뭐 그런 게임에 쓰이는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GMT로만 충분히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텐데 GST를 또 만든 것은 탄력을 위함인지 아니면은 돈을 더 벌기 위함인지 뭐 의도를 알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스테픈 서비스를 쉽게 설명하면 솔라나로 NFT 슈즈를 구매한 후 걷거나 뛰게 되면 보상을 얻는 방식입니다. 우선 스테픈 앱에서 지갑을 생성한 후 지갑에 솔라나 코인을 옮깁니다. 그리고 솔라나를 기반으로 스니커즈를 내 운동 수준에 맞춰서 구매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걷는 거를 위주로 한다면 바로 워커라고 하는 슈즈를 사게 될 테고요. 제가 만약에 조깅을 하는 사람이라면 조거,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러너를 사게 되는 것이죠. 스테픈은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운동을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헬스장에서 트레드밀을 이용하거나 뭐 러닝머신 같은 걸 이용하거나 뭐 실내 자전거를 타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서 얻은 GST 같은 토큰으로 스니커즈를 꾸밀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GST를 얻는 것을 늘리는 그런 것을 올린다든지 효율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미스테리 박스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신발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강화를 시킨다든지 뭐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GMT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게임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어떤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강화하는 재미랑 똑같이 뭐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뭐 이런 것들만 봤었을 때는 운동 앱이 아니라 정말 게임 앱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스테픈은 이제 게임파이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게임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T로 이제 스니커즈를 레벨업 하는 데 사용하거나 새로운 신발을 만들어서 팔거나 USDC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합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은 USDC인데 화면은 뭐 솔라나로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 정확하게 어떤 걸로 이제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뭐 솔라나든 USDC든 GST에 다르게 변동량이 크진 않은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그동안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스테픈이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스테픈 공식 사이트에 있는 화이트 페이퍼, 즉 백서의 내용에 있는 것을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스테픈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스테픈은
솔라나 해커톤, 2021년에 했던 솔라나 해커톤에서 500개가 넘는 프로젝트 중에서 4위를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만큼 스테픈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고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좋은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공식 사이트에 있는 팀원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름이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니겠지만 나머지 3명이 주요한 세물이 중국 분들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기반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 화폐가 한국 암호화폐보다는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리스크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인들의 마인드를 좋아하지 않아서 주식도 중국 관련주를 단 한 번도 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중국 코인이 그동안 얼마나 소리소문 없이 아주 많이 사라진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이제 중국이라는 제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커리어가 뛰어나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코파운더라고 하는 이 제리와 얀에 대해서 한번 경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력은 이제 제리의 경력입니다. 절강대학교 출신이고 스테픈 이준혁의 경력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팔라펠 게임스라고 하는 처음 들어본 회사죠. 이 회사를 차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해서 찾아봤는데요. 아랍인들을 위한 게임 회사더라고요. 이제 도대체 중국인이 왜 아랍인들을 위한 게임 회사를 차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게임 자체도 크게 변변치 않은 게 없고 링크드인을 보면은 사실은 이 사이에서도 경력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수많은 암호화폐 창립자 중에서 경력이 이렇게 처참한 사람은 저는 솔직히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창립자인 얀의 경력입니다. 경력을 보면은 무슨 협회에 관련되어 있는 경력들만 잔뜩 존재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창업했던 그런 경력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개발자거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협회에, 호주의 무슨 블록체인 협회에서 무슨 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호주 IT가 이렇게 빈약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분은 경력조차 찾기 힘들고 개발자들의 정보도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픈에 대한 어떤 만든 사람들의 경력은 되게 보면은 좀 허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차트는 중국의 대표적인 지수인 상해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은 정말 눈부시 성장을 했고 전체 GDP로만 따지면 이미 미국을 앞질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죠. 근데 20년 전에 차트를 보면은 지수가 2000이 넘겼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3000입니다. 즉 20년 동안 고작 50%만 상승하였는데, 물론 중간에 이렇게 치솟은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점점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50%라고 보면은 은행의 이자보다 솔직히 구린 수준입니다. 중국의 지수가 왜 이렇게 처참하냐면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등장하고 상폐를 합니다. 하도 많은 회사들이 망해서 주가가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중국의 주가 지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국인들은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드랍하고 해체를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젝트가 성장의 정체가 되면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자꾸 만들면서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인 정신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네오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서구권의 암호화폐들은 상도가 있고 뭔가 꿈과 희망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돈이라고 하는 부가적인 것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중화권, 이제 좀 더 넓게 말해서 아시아 코인들은 돈 냄새가 나는 프로젝트를 한탕하기 위해서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 미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차고에서 정말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젊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막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중국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그나마 이제 좀 서양에 살고 있는 중화 사상이 적은 혹은 없는 중국인들은 모르겠는데, 중국 공산당의 가르침을 받은 이제 중화 사상에 찌든 이 중국 분들이 과연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지, 솔직히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팀원들이 너무 부실한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는 초반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즉 돈을 벌기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제 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나중에 위기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픈을 보면은 아이디어가 좋아서 초반에 매우 잘 나가다가 끝은 창대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로 저는 이제 베트남의 스타트업에 엑시 인피니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NFT 게임이 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게임을 하면서 보상을 주는 플레이 투 원 방식의 게임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솔직히 엑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좀 제로에 가까워 보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지금 스테픈처럼 유저들에게 보상을 주면서 엄청난 히트를 거두면서 한국에 있는 이제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코인을 만들게 된 계기까지 되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는 NFT로 이루어진 엑시라는 펫을 수집하면서 대전 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게임으로, 동남아 국가에서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면서 수많은 유저들이 들어오고 계속 현금화를 하는 바람에 코인 가격을 방어하지 못해서 이제 순식간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해킹 등의 악재가 있었지만 한때 기업 가치가 25억 달러라고 하는 되게 높은 그런 기업 가치를 가질 정도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유저 절반 이상이 이탈하였고, 코인 이제 프라이스를 보면은 2021년 5월 달에 혹은 이제 뭐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로 보면 되겠죠. 그 사이에 0.35달러까지 갔던 이 화폐의 값어치가 지금은 0.01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면서 약 고점 대비 97%가 급락하면서 저는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픈은 이제 보다시피 블록체인의 성능이 핵심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솔라나를 기반으로 돌고 있는 토큰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모습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와 프라이스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관가해서 망하게 된 바로 토큰에 대한 설계는 스테픈처럼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는 토큰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큰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해당 서비스에 돈을 줄 사람, 즉 물주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단성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채굴장 세력들이 그냥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직접 채굴한 것보다 싸니까요. 이렇게 이제 어떠한 코인의 어떤 세력이라는 게 존재해서 값어치를 막아주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은 토큰의 미래가 상당히 눈이 부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물주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는 유저들이 하나도 이탈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탈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들이 그 모든 시한폭탄을 떠안게 되는 폰지 사기에 가까워집니다. 플레이 투 언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엑시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금은 서비스 초창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저들이 계속 유입되어 신발을 사고 계속 꾸미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신발을 꾸미는 것을 멈추게 될 테고 돈을 버는 곳에 이제 유저들이 집중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는 엑시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유저들이 패닉이 오면서 모두 신발을 팔려고 하거나 모두 솔라나 혹은 USDC를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이 화면과 같이 패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뭐 이건 현재 중국의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그런 것을 이제 상하이 봉쇄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베이징 시민들이 코로나가 점점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동시에 패닉이 오면서 마트를 터는 모습이죠.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하락을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만 스태프네는 그런 물주 같은 그런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들이 계속 꾸준히 돈을 내면서 하고 있지만 그건 엑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엑시도 게임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돈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그래서 해야 됐었어요. 근데 스태프네는 그 모습이 아예 좀 스태프인데 마찬가지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스태프인이 바보냐? 스태프도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스태프는 팀 자체가 1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예요. 스태프는 NFT를 구입할 때 솔라나로 지불해야 되고 있죠. 솔라나로 지불해야 되는데 이 돈은 이제 그대로 이 솔라나라고 하는 그 우리가 솔라나 사서 주는 것은 그대로 스태프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저 한 명당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값어치 솔라나를 지불할 테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현금을 벌게 되는데 문제는 이 게임이 망해도 스태프 회사는 그동안에 모은 엄청난 양의 솔라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손해가 1도 없는 상황이고 유저가 NFT를 사는 것만으로 회사는 마치 채굴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솔라나로 얻은 그런 화폐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솔라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뭐 비트코인으로 바꾸든 혹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든 그렇게 해서 계속 돈을 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당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공하다가 갑자기 토큰 이코노미나 그런 것들이 불안정해서 무너져서 망한다 하더라도 이미 모으고 있던 솔라나 코인으로 인해서 충분히 돈을 건졌기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하면 됩니다. 저는 GMT와 같은 토큰은 솔직히 페이크로 보이고 결국 솔라나를 얻는 가장 주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GST와 GMT와 같은 토큰은 엑시처럼 100분의 1 가격으로 내려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솔라나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혹시 이제 제가 모르는 스태프의 토큰 방어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전략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 댓글이나 본문 내용에 수정하거나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